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알편심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와, 진짜 네 박수 한번 치고 여러분들도 박수 치고 계시죠? 네. 저희 제목이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네,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판됐고요. 표지가 너무 예뻐요. 아마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딱 보시면 제일 예쁜 책 찾으시면 바로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이 책이실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네, 이 출판사 그리고 편집자님 그리고 디자이너님이 되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준 맞아요. 책이죠. 너무 감사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책 표지에 딱 보시면은 되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써 있어요. 나를 인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마음 성장 연습. 헝클어진 마음의 타래를 풀어주는 따뜻하고 다정한 심리 안내서. 맞아요. 이 책을 먼저 보신 마케터님이 쓰신 글을 봤더니 다정하고 따뜻하지만 단호한 상담 선생님과 얘기를 나눈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아마 그런 느낌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알편심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고민하는 분들 있으시고 또 계속 뭔가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책 내용도 저희가 방송 내용을 기반으로 했지만 조금 더 보강을 했죠. 연구라든지 또 저희의 생각을 찬찬히 또 풀어냈고요. 사례도 많이 넣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그 편집 과정에서 실천하는 방법들, 소소한 팁을 좀 추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넣었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알편심을 아시는 분이나 또 듣지 않으셨던 분들 모두에게 아마 좀 다정한 위로 그리고 따뜻한 응원 이렇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썼으니까요. 네, 서점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 또 온라인 서점에는 그럼요. 이미 며칠 전부터 온라인 서점에 입점이 됐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벤트 한번 해야죠. 그럼요. 네. 마음 같아서는 책 다 선물해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작게나마 저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름하여 모마이 한 구절 이벤트입니다. 네, 모마이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의 줄임말인데 저희끼리 밀고 있죠 지금. 네, 알편심처럼 저희 줄임말 활용해서 여러분들 입으로 이렇게 회자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야, 너 모마이 있어? 뭐 이런 거. 그렇죠. 아직 몰라 모마이?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이 책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딱 와닿는 한 구절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궁금하더라고요. 또 분들이. 책을 쓴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와 닿았는지 이런 그쵸.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에게 이런 문구 참 위로가 됐다, 응원이 됐다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죠? 이제 책을 읽으셔야겠죠. 우선 사셔야겠네요. 네. 책을 읽으시고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다가온 한 구절을 뽑으셔서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구절 뽑으셔서 어렵겠다. 어떻게 딱 하나만 꼽지? 그렇죠. 저희 팟빵, 유튜브 그리고 SNS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뭐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본인의 계정에 마음의 한 구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팟빵이나 유튜브는 저희 채널이니까 적으시면 그냥 댓글만 댓글창에?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그 SNS에 적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해시태그 달아드리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는 모마이 한 구절 이벤트. 그래야 이제 저희가 저희 이벤트에 응모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세 번째는 알면 편한 심리학. 이렇게 세 가지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어디든지 찾아가서 살펴보고 또 선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좀 약간 불안하시다 이러면은 저희한테 댓글창에 뭐 어디다 달았어요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적어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10분을 추첨할 거예요. 10분에게 1만 원 모바일 상품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소박하지만 여러분 함께 이 책 출간의 기쁨을 나누려는 저희의 마음이니까요. 또 이렇게 많이 응모해 주세요. 네. 그리고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방송이 6월 13일에 나가잖아요. 한 달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써주시면 그 중에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충분히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나눌 시간이 좀 충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한 달 길게 잡았는데요. 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책 읽고 소감을 그냥 저희에게 나눠주신다. 니네 책 이런 점에서 나 좀 괜찮았어? 혹은 뭐 아쉬운 점 있다면 그것도 저희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소감들을 남겨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알편심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뭔가 알고 편해지고 달라지고 이런 걸 기대하는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거나 안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하고 싶고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만 갖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알편심에서 준비한 게 있죠. 네. 변화를 위한 작은 소소한 기법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담할 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쓰는 어떤 기술들 중에 하나인데요. 혼자서도 좀 적용해 볼 만한 것들로 쏙쏙 뽑아봤습니다. 우선 이제 변화에 대한 기법을 적용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우리가 말로는 변화를 원한다. 난 진짜 변하고 싶다.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변화한다고 말을 하는 거는 변화해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서 변하고 싶을까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만 해도 늘 이렇게 변화를 꿈꾸는데 참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그 미루기. 미루기는 온 국민의 문제죠. 저희 책 1챕터인가 거기에 있는데, 저는 맨날 저희가 썼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저를 다잡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책 받고 다시 읽었는데, 어머, 부끄럽다. 네. 이거 너무 지금 구매 욕구를 저하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도 저희 그래도 책은 썼잖아요. 미루지 않고 마감을 지켜냈죠. 네네. 네. 근데 이제, 뭐 저한테 있어서는 미루기 그리고 또 감정 기복이요. 저는 막 버럭버럭 화내고 이러는 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다고 늘 생각하지만 또 버럭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도 그렇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다 내 말이네 내 말 이러실 거예요. 네. 이렇게 변화를 얘기하면서 변하지 않는 이유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를 갈망하지만 그것을 이룰 만한 어떤 기술, 역량, 좀 환경의 부족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변화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들이 막 닥치면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변화하고 싶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거 안 해도 살만한 거예요. 아직은 살만하다.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 모델이 하나 있어요. 이게 TTM이라고 소위 이제 전문가들끼리는 TTM 뭐 이런 얘기 옛날에 하는데 TTL 알아요? 그 신비 소녀 나오는 SK텔레콤 TTL? TTL을 떠올리셨군요. 네. 저는 TT마. 막상막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 TTM이 변화에 대한 뭐 초이론 모델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연구자들이 중독이나 뭐 이렇게 금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잘못됐다는 거 알고 마약 이런 거 끊어야 된다라는 거 사람들이 알면서도 못 끊고 계속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연구하면서 이제 나오게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말하는 게
사람마다 이 변화에 대한 생각, 특히 얼마나 변화를 갈망하는지 그 동기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똑같이 나 달라지고 싶어, 나 좀 뭔가 변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단계는 5가지로 나눠지지요. 전숙고 단계, 숙고 단계, 준비 단계, 실행 단계, 그 다음에 유지 단계, 이렇게. 네. 이게 좀 약간 용어가 그쵸. 어색하잖아요.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전숙고 단계라고 하면 숙고 이전의 단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동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이전의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전숙고 단계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왜 우리 지난번 멍멍이 사례, 그 사례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네, 다 내 얘기다. 내가 사례 보냈니? 내 동료가 보낸 줄 알았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멍멍이 사례에서처럼 만약에 그 상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직 구성원들이 힘들어한다, 좀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내가 월급 주면서 일하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배려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말해도 정작 본인은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많아요. 남들이 야, 너 이제 그런 정크푸드 그만 먹고 좀 건강 생각해야 될 때 되지 않았어? 막 이러면 야,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매 끼 술을 드시고 매 끼 고기만 먹고 그랬는데도 100세를 사셨어.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반대되는 증거를 막 나열하면서 나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또 뭐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문제야. 아니면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탓하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막 미루고 앉아 있으면서도 그럴 시간에 좀 해. 이러면 내가 미루고 싶어서 미루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나한테 일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좀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다. 나한테 일을 주는 사람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탓하는 이런 게 다 전숙고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환경 탓, 또 주변 사람 탓, 아니면 뭔가 합리화, 뭐 정당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변화에 대한 동기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도 다 변하고 있고 좀 변화를 얘기하는 게 그럴듯해 보이니까 변해야 되지,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진심으로 변화에 대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전숙고 단계 중에서도 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유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 실패 경험이 쌓여서 포기해버린 전숙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저것 해봤는데 늘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문제 아닌데? 사실은 문제 아닌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 문제인 줄 너무 잘 알지만 어떻게 해도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전숙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전숙고 단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많은 경우 이제 청소년들, 끌려온 사람들, 변화라고 강요받는 사람들이 주로 전숙고자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저만 해도 말로는 변화를 얘기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그렇게 문제인가? 뭐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야?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전숙고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겠죠. 내가 정말 이거를 바꾸고 싶은가? 내가 이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가? 바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바꾸고 싶은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를 깊이 통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그냥 남들도 다 그게 옳다고 하니까 바꾸려고 했는데 사실 나는 지금도 너무 괜찮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괜히 변화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왜 다이어트 있잖아요. 우리가 365일 입에 달고 사는 그 다이어트. 어제 저희 집에 뭐 도청장이 달린 거 아니죠? 저희 맨날 그런 고민하거든요. 야식을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맨날 살 빼야 되는데, 뭐 이런 말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아직 살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정말로 깊이 막 이거를 문제의식을 갖고 막 괴로워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걸 빼야겠다라는 어떤 열망이 크지 않으면 그냥 지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물론 건강하게는 먹어야겠지만, 막 자신을 막 자책하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서,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즐기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숙고이신 분들은 만약에 진짜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즐겨라. 그런데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조금 캥기고 원하기는 하는데 약간 내가 너무 합리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진짜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나한테 한번 물어보셔라. 이렇게 권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동기의 단계는 숙고 단계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아까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다면 이제는 문제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양가 감정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바꾸고는 싶지만 바꾸려면 노력과 고통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고 싶진 않고. 맞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유지된 것은 나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는 그동안 누리던 걸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숙고 단계인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소망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좋겠네. 마음껏 먹어도 날씬하면 좋겠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문제인 줄 아니까 바라는 거는 있는데 행동에 대한 의지는 아직까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자격증을 직장인이신데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은 하세요. 근데 행동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자격증을 따려면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피곤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또 저녁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근데 아직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소망적 사고죠. 짜잔 하고 그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 많죠. 저한테는 영어 공부가 그래요. 저는 항상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게 요새는 막 논문도 영어로 써야 되는데 자괴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한 10년 전부터 10년이 뭐야? 뭐 20년 전부터 평생 숙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게 문제 인식이 저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게 돼요. 이런 게 다 아마 이 숙고 단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안 하냐? 또 안 하고도 살만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뭐 구글 번역기 막 이런 것도 너무 괜찮기도 요즘에 하고 팝하고 번역기 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인 줄 알지만 잘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 이런 분들은 좀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할 때와 안 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딱 까놓고 비교하는 거죠. 네. 일종의 결정의 저울질이라고 하는 걸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랑 딱 써놓고 비교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자신이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갈팡질팡 그리고 변화에 대한 추진력을 딱 얻기가 어려운지를 써놓고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너무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막 얘기를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이혼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는 대체로는 뭔가 두려움, 뭐 불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으로만 저울질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써보게 하거든요. 지금 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 얻는 것, 기대하는 것, 그리고 손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그만뒀을 때 얻는 것,
그다음에 손실, 그 각자의 손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저울질이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쓰는 것만으로도 한 발 그 결정의 단계에 맞아요.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되게 클 때는 이 결정의 저울 기법이 효과적인데 저처럼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결정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행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할 만한 효능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인 준비 단계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준비 단계는 문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예요. 그럼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다 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획이 실행이 되려면 우선은 하면 하겠는데? 이 계획은 내가 시도해보면 성공할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와 자신에 대한 자신감, 효능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아주 작은 계획.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사소하고 굉장히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그래야 성공 경험을 맛볼 수 있고 그 성공 경험이 뇌에 도파민을 분출해서 더 하고 싶게끔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알편심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만 꿈꾸고 바라지 말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우선은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 그리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변화를 실행하고 이 변화를 유지하는 그 다음 단계로도 넘어갈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연하게는 뭔가 변화를 하면은 그 변화가 굉장히 직선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해요. 그래서 좀 뭔가 실패하고 하다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꼬꾸라지고 이러면 실망하면서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변화라는 거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계단식의 과정이다라는 거를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계시면 조금 잘 안 됐을 때 포기하지 않고 원래 변화란 이런 거지 하면서 다시 이제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다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내가 1을 노력했다고 해서 1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10을 노력했는데 1이 변하기도 하고 네. 1을 노력했는데 10이 변하기도 하고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함수의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계속 1111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쌓여서 팡 하고 나타날 때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올라갔다 싶었는데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들만 하면은 굉장히 실망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되면은 좀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다가 잘 되다가도 좀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기대, 모형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변화 행동을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TTM 모델이 저희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사실 또 되게 큰 이론이고 내용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TTM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변화를 얘기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동기 수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숙고, 숙고, 변화 준비, 실행, 유지 이렇게 5단계로 사람의 동기 수준을 구분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론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변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사실은 변하고 싶지 않고, 누구는 정말 변하고 싶은데 적당한 방법을 모르겠고, 누구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또 좌절스럽기도 하고, 다양한 단계에 있을 수 있고 그 단계마다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변화 동기를 그냥 한 뭉탱이로 바라보면은 왜 난 안 돼? 이렇게 되기 쉬운데 이걸 단계별로 바라보면은 내가 이 수준인가? 왜 그렇지?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막 변화해라, 높은 변화 동기를 가져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어떤 문제
혹여 문제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동기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나 자신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도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자격증 준비하는 사례를 얘기를 했지만 자격증이 없어도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기능을 다 하고 계시고 그러나 거기에 조금만 더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진심으로 물어봤을 때 변화를 원한다. 진짜 원하는데 안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한 좀 몇 가지 기법들 소개하고 싶어요. 네. 저희가 누누이 알편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변화하고 싶다라는 동기가 있고 그다음 내 욕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셨다면 어떤 행동을 해볼지 이거를 결정하시고 시도해 보실 차례이겠죠. 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저희가 행동을 권하면 아니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를 알고 싶다. 도대체 나는 왜 안 변하는지 이 원인을 숨겨진 원인을 좀 무의식의 세계를 다 파헤쳐서 알고 싶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욕구가 크세요. 네. 그런데 원인을 안다고 변화하나요? 일부는 변화의 초석이 되긴 해요. 내가 몰랐던 원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거는 중요한 원인이 아니잖아. 지금 나는 달라졌잖아. 이러면서 변화의 동기가 생기는데요. 근데 원인을 정말 무의식의 세계를 너무 끝까지 탐구해서 정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원하시대요. 그러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인을 알아서 너무 그걸 우리가 통찰이라고 하는데 속 시원하고 어머 내가 그래서 그랬어 막 이런 그 순간에는 다 변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지만 속 시원함으로 끝나버리면 현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개하는 방법들은 이 행동 실행을 특별히 강조하는,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을 굳이 파헤치지 않아도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성장 지향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걸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대표적인 게 해결 중심 상담 이론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원인을 막 파헤치기보다는 해결, 어떻게 문제 이런 지금 현실에서 다르게 행동할 것이냐 이쪽에 좀 더 초점이 있는 그런 이론인데요. 부부 상담에서 특히 많이 쓰기도 해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중에 기적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름이 재밌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에서도 가끔 많이 쓰는데요. 당신이 아무 조건 없이 정말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데 딱 되었으면 좋겠는 상황?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바로 기적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름 이게 틀이 있잖아요. 질문의 틀이 있어서 실제로도 상담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물어요. 만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되게 대답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상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걸 말하지 않았는데 뭐 당신의 남편이 혹은 당신의 친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겠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누군가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변화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의 목적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아까 양가 감정 얘기도 했는데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다 보면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선명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기적 질문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참 그 아기 키우면서 너무 힘들 때 이 기적 질문의 덕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다 싫었나 모르겠어요. 막 너무 그만큼 힘들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힘들어한 제 자신이 뭘 그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순간에는 뭐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혼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남편과의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먹는 것만 봐도 싫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밥을 맛있게 갈 때까지 간 건데.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서 싫고 맛없게 먹으면 맛없게 먹어서 싫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막 너무 많이 싸우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막 감정이 요동치는 가운데 그래도 상상해봤던 것 같아요. 일종의 기적질문 기법인데 내가 진짜 원하는 하루를 살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내가 정말 이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하루를 보낸다면 그 행복한 하루에는 누가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막 떠올려 봤더니 거기에는 항상 저희 남편과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행복한 하루를 떠올렸을 때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막 자유롭게 사는 장면을 떠올렸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꿈꾼 하루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 사랑하네. 그러니까 제가 언제 안 사랑한다고 했어요. 왜 이래. 왜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제가 명확하게 깨달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남편을 미워하고 서로 갈등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같이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럼 저런 하루를 살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 뭐 좀 막 이렇게 짜증냈을 것도 뭐 이렇게 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부탁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잘 지내죠, 아주. 네, 맞아요. 네. 좀 제대로 반응해 주세요. 이상하잖아,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적 질문의 핵심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럼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고 그런 그림을 만들려면 내가 무엇을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행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게 이 기적 질문의 유용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 기적 질문을 좀 낯뜨거워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아요. 말이 돼? 기적이 맞아. 진짜 일어나? 어떻게 밤사이에 어떻게 안 일어나는데 왜 그런 짓을 해?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낯뜨거워서 상상도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예외 질문이라는 것도 해볼 수 있어요. 네. 해결 중심 상담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예외 질문은 예외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뭐 예를 든 김에 저희 부부 예를 계속 들자면 저희가 그 신혼 초기에 엄청 많이 싸우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잘 지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는 다른 예외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말하고 어떤 태도로 같이 지냈을까. 그리고 그때는 어떤 환경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 맞아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예외 질문은 정말 많이 써요, 상담에서. 왜냐하면 오셔서 나는 못해요. 나는 늘 우울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항상 우울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거를 다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문제에 초점을 두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이 예외 질문을 하거든요. 당신이 뭔가 성공했던 작은 거라도 성취했던 경험이 있나요? 뭐 당신이 어느 날은 좀 즐겁고 좀 행복했던 하루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묻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외를 발견하면서 아 그래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지. 이럴 땐 나도 잘할 수 있었지.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환경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를 깨닫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아이라는 존재가 탁 들어오면서 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 관계를 바꾼 거지. 많은 경우에 그렇죠. 우리 자체가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반자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네. 원래 우리는 동지였어. 뭐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이 환경을 인식을 하면은
지금 그 환경이 아니라면은 그때 잘 됐던 그 환경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아이를 아이를 없는 상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상태는 아니고 이건 또 다른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희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탄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이런 부분이 생겼다라는 인식을 하고 나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인식을 못하고 살았었던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금 크면 달라지겠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달라지겠지라는 그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긴달까요? 그리고 또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이들이 생겼기 때문에 각자의 시간이 좀 부족해지고 그다음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어떻게 좀 조율할 수 있을지, 조금 더 나눌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해결 중시 상담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때때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원인은 다루지 않고 뭔가 행동만 다룬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피상적이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때로는 표면의 행동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 뿌리 깊숙한 무언가가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계속 같은 문제 행동, 불만스러운 행동을 계속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누가 뭘 했는데 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아니면은 무슨 책의 어떤 구절을 보고 우리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구절을 보고 뭔가 이렇게 탁 자각이 돼서 나도 한번 해보겠어 해서 행동을 했더니 그 좋은 행동이 자기 삶을 바꾸고 이전에 나의 삶의 문제의 원인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바뀌면 이 원인이 제거될 수도 있다. 혹은 원인을 명확히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좀 계속되는 좌절이나 무기력이나 뭔가 이런 거에 빠져 계시는 분들도 좀 여기서 탁 벗어나는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혼자서도 해볼 수 있는 방법, 질문이겠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실 치료에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WDEP라는 기법입니다. 근데 이 현실 치료가 되게 재밌잖아요. 네. 개인의 선택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이 현실 치료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우볼딩이라는 사람이 시연을 했다고 해요. 상담 시연을. 그래서 이제 뭔가 무기력, 우울 이런 거에 빠져있는 내담자가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막 이런 호소를 했을 때 이분이 딱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깊은 통찰이 담긴 네. 질문이네요.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불만족스러워하는 어떤 상황 떠올려 보셨을 때 힘들다, 너무 괴롭다 하시지만 사실 더 괴로워질 수도 있거든요. 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행동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나는 최악보다는 더 나은 선택을 했던 사람이구나라는 자기에 대한 힘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질문 같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더 보호하고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긍정의 관점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 이 현실 치료에서 좀 우리가 이게 철학적으로 또 되게 깊은 것이기 때문에 다 적용할 수는 없는데 좀 혼자서도 적용해볼 만한 기법이 바로 WDEP 기법이죠. 이게 다 영어의 약자예요. 네. W는 want죠. 그러니까 나의 바람, 욕구. 그러니까 즉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를 좀 깊이 탐색해보는 질문이자 단계이겠죠. 네. 그래서 자기가 꿈꾸는 세상?
내가 살아가고 싶은 어떤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질문 단계이고요. 네, 그다음에 D는 doing입니다. 즉 행동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 아까 앞서서 원하는 게 이것이었는데 그것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E는 self evaluation이에요. 그러니까 즉 자기 평가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행동이 과연 그 원하는 걸 얻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행동인가를 점검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행동만 평가하는 건 아니고 아까 want 단계에서 말했던 나의 욕구가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뭐 예를 들면은 코인을 사진 않았지만 벼락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또 내 욕구 자체가 이 사회의 규칙이나 규범과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욕구 자체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사람의 욕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want, 바램이나 욕구를 얘기할 때 보면은 내 바램이나 욕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바뀌어서 맞아.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고려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이후에 doing이나 이런 것들이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P가 플랜, 계획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나는 어떤 행동을 하면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계획하기 할 때 여러분들 스마트 기법 옛날부터 많이 쓰는 기법 그쵸, 아시잖아요. 네. 직장인들이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요 일터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변화를 위한 기법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미루기 할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맞아.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뭐 스마트, specific. 구체적이고 measurable, 그러니까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achievable하고 리얼리티가 있고, 그다음에 T는 time limited 된.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있어서 내가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기법을 현실 치료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저희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목표와 뭐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게 뭐 되게 거창하게 WDEP 이렇게 기법으로 불러서 그렇지 사실 우리 현실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저희 마케팅 저희가 이제 책 내고 나니까 마케팅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마케팅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목표치가 있을 것이고 그게 want일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want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의 전략으로 뭐 인스타에도 올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는 그래서 목표치가 달성되고 있는지 판매 효과가 좀 나는지 이런 걸 점검해 볼 거예요. 그 원트도 점검한다면 이만큼의 책 부스를 팔기를 원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뭐 쓰기 전에는 뭐 10세 그냥 우습게 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2세까지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10세까지 찍을 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와, 이 사람 야망녀네.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의 뭐 마음 챙김 이런 걸 떠나서 현실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인데 이걸 자신의 행동에도 당연히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뭔가 변화를 원하는데 뭔가 삐그덕거린다 이러시면은 요 기법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정말 진짜 원하는 게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러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이런 원하는 게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그게 정말 있다면 그건 그 변화는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게 아니니까 변화를 만들 만한 행동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이제 오랫동안 변화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잘 안 됐던 사람들, 그리고 고민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좀 걱정이나 불안이 많고 이러신 분들은 이래서 안 되고 또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또 원인,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마음도 이해는 돼요. 네,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고 뭐가 길이 안 보이면 그렇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안 하고 있는 자신한테 먹이를 주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도록. 그럼 과연 나를 그 상태로 계속 유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볼 여지를 만들어 보고 싶은가를 또 질문해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해볼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라고 좀 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그런 WDEP를 소개하기도 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우리가 시도했는데 잘 안 되면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특히 심리적인 어려움,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내가 해봤는데 안 됐을 때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하고 또 시도한다라는 그런 접근보다는 난 역시 안 되나 봐. 난 정말 그냥 태생이 글러먹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방법과 행동이 존재하고 그중에 우리는 아주 일부만을 시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었으면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도전하고 시도해 보시는 용기를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